이 호텔이 땅밖에 없었던 시점부터 이게 착공되고 실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오던 모든 과정들이 사진과 글로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재사용할 겁니다. 트윈 베드를 둬서 4인실에 침실을 만들 거고요. 저쪽에 이제 소파와 TV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고, 조정 욕조에서 편안하게 이제 목욕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별도로 이제 조닝을 빼놓을 거고요. 건식 세면대 존이 만들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플레인 정우석 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속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속초의 청초호 인근에 저희가 또 하나의 자그마한 호텔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텔은 40년 가까이 된 아주 오래된 호텔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좀 마음을 먹은 이유는 부모님께서 이 호텔을 물려주셔서 자제분께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요. 이 자제분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이신 거예요. 그래서 와, 굉장히 이제 오래된 호텔이구나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 호텔이 땅밖에 없었던 시점부터 이게 착공되고 실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오던 모든 과정들이 사진과 글로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중하게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얼마나 특별한 이벤트로 이 호텔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과거들, 그 역사들이 좀 느껴져 가지고, 아, 이 호텔은 요즘식으로 제대로 바꿔서 속초에서 다시 한번 흥행시킬 수 있는 호텔로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오늘 저희가 오래된 호텔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4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련된 건물입니까? 속초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신식 호텔 건물이에요. 여기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런 창문 형태 보세요. 요즘 신축 건물에선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창문입니다. 외관의 저런 아우라들은 그대로 살려가면서 레트로한 컨셉을 얹을 거고요. 이 안에 있는 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기능 개선을 해서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열 기능도 다시 강화하고 난방 기능도 다시 강화하고 하는 기능적인 재생의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사이즈를 30객실에서 50객실 사이의 중소형 숙박시설에 만드는 로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감성적이고 이 호텔의 역사를 잘 담고 있고, 뭔가 특별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어떤 스테이에 자주 찾는 사람들도 고객 타겟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조금 더 높은 객단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사업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어지는 개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현대식으로 탈바꿈할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잘 가져가면서 현대식으로 탈바꿈한다, 그런 사례들을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들고 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신구의 조화를 잘 이뤄야 되는 기획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닥도 보시면 테라조 바닥이 되어 있어요. 옛날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대로 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프론트 라인에도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 라인들이 되게 운치 있는 그런 목재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요즘에 또 시공하면은 요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살려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비 공간도 보시면 저희가 이쪽 라인에는 지금 전기도 이제 시공을 해놓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컨텐츠 용품들이 들어가거나 어떤 스냅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는 자리를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 건물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1층부터 이렇게 객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객실 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층부터 객실이 있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게끔 한 번 더 방음이나 방풍 시설을 이렇게 문으로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문 모양도 보시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왁구 맞춰서 이것도 재사용할 겁니다. 지금 문만 닫아도 좀 조용해지죠? 이런 어떤 요소들은 그대로 좀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문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바다바다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네.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병첩 같은 것들 다 새 걸로 바꾸고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객실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공이 한 50% 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뭐 겉으로 보기엔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 배선도 다 뽑아놓은 상태고 바닥도 방풍을 다 쳐놓은 상태입니다. 꽤 많이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감재를 막 바꿔나가는 시기가 되고, 점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공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부터는 속도감 있게 조금 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번 컨셉에서 제일 저희가 주요했던 점은 이 정도 사이즈의 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를 저희가 테이블을 좀 배치를 할 겁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호텔을 소중하게 다루는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놨다고 했잖아요. 이 스테이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는 기록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의 어떤 여행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거를 글로 기록하기도 하고, 음성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사진으로도 기록할 수 있게끔 로비에서는 카메라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녹음기도 빌려주고 카세트 테이프에 우리들의 추억을 좀 녹음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이 조그만 방 안에서도 이루어지게끔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사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잖아요. 모텔 바닥에 보시면 엑셀관이라고 하는 난방관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안으로 따뜻한 물이 흐르면서 바닥이 따뜻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엑셀관도 이번에는 신설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 태는 바꾸지 않지만 객실의 기능들은 다 신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지요. 굉장하죠, 이 방은. 여기 직원들의 휴게소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못 벌고 있었던 공간이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재 지금 모텔 건물이 가지고 있는 직원 숙소 공간을 돈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가정집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누가 봐도 호텔 같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4인 기준의 스테이 객실로 만들 거예요. 예전 벽지 막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랬던 공간을 새롭게 변모시킨 다음에 트윈 베드를 둬서 4인실의 침실을 만들 거고요. 저쪽에 이제 소파와 TV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고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닝 공간을 즐길 수 있으면서 돈 많이 받아야 되는 스테이에서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수공간을 넣을 거예요. 조정욕조에서 편안하게 이제 목욕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별도로 이제 조닝을 빼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습식 공간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원래 그냥 욕실이었던 데를 공간 분리를 했어요. 한 군데서 용변을 보고 한 군데서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호텔처럼 건식 세면대존이 만들어질 겁니다. 세면대존과 화장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긴 탈바꿈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여기가 돈을 하나도 벌지 못했던 공간에서 바뀌게 되면은 제일 높은 객단가를 매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객실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방이 좀 크죠. 트여져 있었던 방이고 이거를 좀 분리해서 객실수 늘릴까 뭐 이런 고민도 하셨는데 아니요, 그냥 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감성 컨텐츠를 넣은 스테이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객실 정도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객실이 이 호텔의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공간 임팩트를 우리가 여러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방들은 충분히 2개 이상 객실에 객단가보다도 그 이상으로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저희가 뭐 욕조를 넣지는 않아요. 하지만 웨니스 경험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크게 좀 사우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우나와 휴식 경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개발되는 그런 객실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가구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저렇게 전기 코드 있는 위치가 보통 침대 머리맡 옆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기 이제 협탁 위치에 전화기도 오고 하는 그런 이제 배선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쪽에 똑같이 있죠. 그럼 이제 트윈 베드로 이제 있었겠구나 이렇게 감안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저희가 기획할 때 스테이방으로 저희가 새롭게 기획하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저는 예산을 위해서 레이아웃을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될 때는 레이아웃을 좀 배치를 많이 바꿔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치 있는 객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객실은 이 호텔에서는 되게 소중한 또 자산인 겁니다. 또 갖가지 소품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소품들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아 이게 레트로 감성을 잘 살려서 정말 과거에 여행 온 것처럼 그런 감성을 느끼게끔 하는 거, 우리 속초 여행 왔으니까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보자 하는 거, 그런 행위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하는 거, 그게 이 호텔의 목표인 거죠. 밖에서 봤을 때도 이 건물이 약간 개화기 감성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도 이 구조가 일반적인 모텔이랑 전혀 달라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입니다, 참고로. 모든 투숙 고객들은 완만한 계단을 올라와서 이 공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이 공간에 어떤 걸 해놔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2층으로 진입했을 때 처음 보이는 이 장면을 저희가 호텔 컨셉을 강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기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레트로 컨셉의 어떤 액자를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 소품들을 VMD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호텔은 이제 어떤 호텔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포토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는 VMD 공간으로 이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VMD가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비주얼 머천다이징인데 백화점에서 똑같은 물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나? 뭐 이런 어떤 측정을 하는 직군이에요. 그래서 막 VMD 디자이너들 보면은 막 배치도 바꾸고 자기 호텔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게끔 또 여러 가지 비주얼들을 체크해 주잖아요. 인테리어에서 VMD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예쁜 소품들과 가구들을 각가지 형태에 맞게끔, 기능에 맞게끔, 브랜드에 맞게끔 배치를 잘 해놓는 거,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도 원래 파져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들을 그냥 덮지 말고 최대한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이번에 기획을 하자라고 해서 옛날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살리면서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라오니까 좀 더 정리가 됐죠. 예, 목공사가 좀 더 깔끔하게 돼 있어서 면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이 층별로 이제 공정률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완성된 층들도 있는 겁니다. 여기는 밖에서 보면 건물의 뒷면이에요. 그래서 이 창은 기능적으로 괜찮아요. 이중창이거든요. 이건 유리 바꿔서 깔끔하게 살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필름 시공을 해가지고 새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고, 대신 전면부에 있는 창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통창 시스템으로 바꿀 거예요. 단열 효과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쪽은 좀 더 미관적인 맛을 밖에서 봤을 때도 살려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은 어디를 살리고 죽일 건지도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 이게 이제 점검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관이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천정을 다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야 되는데,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뭐 하나 터지면 뚫었다가 다시 목공사해야 되고 이런 소요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이제 목공사를 할 때는 이렇게 점검구는 꼭 뚫어두는 거,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저희가 컨셉이 있다 보니까 바닥의 소재를 카페트를 좀 많이 사용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호텔 하시는 분들은 카페트 한다 그러면 관리 문제 막 이런 거 막 얘기하시거든요. 그거는 연면적 한 1000평 이상 가야 좀 얘기하는 문제고, 요 정도 소형 스테이들은 관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대실 수요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회전율이 숙박 1회전 정도 염두하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카페트 소재가 소음도 방지를 해주면서 이런 레트로한 컨셉도 살려줄 수 있다면 작은 스케일에서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만들었었던 호텔 중에 카펫을 이제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 준공한 지 2년 넘은 데도 있지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펫 소재도 무조건 관리가 어렵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작은 스테이에서는 한번 깔아보시면 훨씬 더 이 감도가 올라가는, 예, 그런 효과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복도도 그렇고 최대한 저희가 천정 높이를 조금씩이라도 올렸어요. 올릴 수 있을 만큼 배관 아래까지 다 저희가 최대한 올렸기 때문에 층고가 낮았던 제한을 우리가 목공사 다시 할 때는 최대한 올려서 조금 극복을 하는 것도, 이렇게 시공하실 때는 디테일이지만 이렇게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결국에는 큰 공간들이 뒤에 숨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V&B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층별로 저희가 어떤 가구들을 배치하고 소품들을 배치해서 무드를 내는지, 그런 것도 준공 때 한번 보시면 좋을 포인트입니다. 모텔의 옥상은 잘 안 올라와 보셨을 거예요. 오래된 건물의 옥상은 무조건 이제 방수를 잘 해놔야지 되겠지요. 배수로의 위치에 따라서 잘 구배를 잡아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물이 잘 배수구로 빠질 수 있게끔 깔끔하게 방수를 해놓는 거, 그런 작업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르기 전이니까 오늘 안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험악한 비포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공정률이 꽤나 많이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공사 현장 정리해가면서 공정률을 채워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50% 정도 공정률이 진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호텔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류의 영상들도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완성된 호텔, 만들고 있는 호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